고속도로에서 이 정도 사고 났으면 사람도 다쳤겠죠? 보겠습니다. 사진, 영상은 없고요. 이 정도면은 사람도 충분히 다칠 수 있죠. 이 사고에 대해서 분심위에서 70대 30 나왔답니다. 70대 30 나왔는데 보험자 대의에 의해서 보험회사에서 소송 진행합니다. 그러면은 보험자 대의라는 것은 내 차를 자차 보험 처리하면은 상대가 잘못했는데 우리 보험사에서 나한테 해주는 거죠. 그럼 우리 보험사가 책임져야 될 사람한테 야, 네가 해줘야 될 거 내가 먼저 물어줬어. 그리고 보험 처리해주면은 그 보험 처리해준 그 권리를 보험사가 가져갑니다. 그걸 보험자 대의라고 그래요. 보험사 가져가서 이제는 권리자가 보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네가 물어내야지, 네가 내놔. 100% 내놔. 근데 70, 30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야 100% 다 내놔. 그러면서 분심의 결과에서 오케이 하면 그대로 끝나는 거고요. 분심의 결과를 못 받아들이면 무슨 소리야 100% 다 내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상대가 70%는 주면은 나머지 30%에 대해서만 소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험사끼리 소송할 때는 분심의 결과에 불복해서 소송할 때는 다 소액입니다. 소액. 왜냐면 분심의 자체가 소액이잖아요. 소액 사건만 분심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3천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분심에 갔다가 소송 가는 거는 무조건 소액입니다. 그래서 단독 사건을 안 가고요. 소액 판사가 재판하잖아요. 소액 사건, 소액 판사가 한 번 재판할 때 한 5, 60건 재판하죠. 그냥 한 건에 한 2분 정도 걸려요. 2분. 그냥 대충 확 갑니다. 단독 사건은, 단독 판사가 하는 것은 한 번 재판할 때 20건 정도 할까요? 네, 20건 정도. 그 여유가 있어요. 20건도 채 안 될 때도 있고요. 근데 저한테 질문하시면서 유튜브 내용 중에 소송물 가액을 3,100만 원으로 쓰셨던데 그 구성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수리비용, 렌트비용, 위자료 등이 포함될 텐데 그 어떻게 3,100만 원을 만드나요? 그거는 내가 소송할 때입니다. 본인이 소송할 때는 자차 처리 안 하고요. 자차 처리 안 하고 내 수리비가 얼마 들었다. 그리고 렌터카 비용이 얼마 들었다. 내 병원비가 얼마 들었다. 병원비 대줬으면 병원 빼고 내가 입원하는 동안 일을 못한 게 얼마 동안이다. 그리고 위자료 달라. 그렇게 해서 3천만 원보다 더 크게 해서 3,100만 원으로 해야 그래야 단독 사건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분께서는 질문을 잘 못하셨어요. 보험사끼리 소송인데 그걸 또 보험사에다가 소액으로 가면은 결과가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단독 재판부에 가서 단독 판사한테 재판받도록 판사가 둘 다 단독이에요. 판사 셋이서 하는 것은 합의부 사건이라고 그러고요. 판사 셋이서 나중에 합의를 해야 되니까요. 판사 혼자 하는 거 단독 판사입니다. 근데 단독 사건이 있고 소액 사건이 있어요. 2019 가합 그러면 가가 민사 1심이에요. 합은 합의부란 얘기입니다. 가단 민사 1심 단독 재판부란 얘기입니다. 3천만 원이 넘어야 돼요. 가소 민사 1심 소액 사건이란 얘기입니다. 소액에서 하면은 한꺼번에 재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심리를 못하고 쭉쭉 넘어가다 보면 판사가 기록을 제대로 못 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대체로 한 번에 재판이 끝나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단독 사건으로 재판하는 게 좋은데 근데 보험사에서는 대부분 소액 사건을 접수한다는데 제가 변호사님 유튜브 보고 단독 사건으로 접수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보험사에서 그렇게 해줄지 의문입니다. 절대 못하죠. 청구하는 자체가 소액이니까요. 그리고 대물 사건은 저게 없어요. 위자료가 없어요. 단독 사건을 내가 소송을 해야 되면 내가. 그러려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자차하지 말아라. 자차하면은 보험사끼리 분심이 가서 사건이 망쳐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망쳐진 다음에 뒤늦게 소송 가면은 법원에 가서 또 망쳐질 가능성이 있죠. 분심이 거친 건 분심이 그대로 되는 경우가 무진장 많아요. 제가 무진장이라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요새 서울중앙지법원의 모 판사님 아주 합리적으로 판결을 잘 쓰세요. 소액 사건이지만 판결 이유까지 쓰면서 제가 설명해 놓은 것을 요약해서 쓴 듯이 느껴질 정도로 함자가 제가 똑같은 이름 2번이나 봤어요. 최근에 백우현 판사 하시던가 그러니까 지금 기억이 정확치 않은데요. 그분이 판결이 요새 나오는 거 보니까 소액 사건 중에서 아주 잘 나와요. 예,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은 기록을 보시고 또 영상까지 다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판결하는 거예요. 영상을 봐야만 쓸 수 있는 문구들이 있어요. 근데 소액사건 재판하시는 분들이 영상을 안 보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영상을 보고서는 그런 판결이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분심이 거치면 무조건 소액으로 갑니다. 소액에서 제대로 하는 판사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판사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분심이를 안 거치는 게 좋아요. 분심이 안 거치려고 그러면 자차 처리 안 해야 돼요. 자차 처리를 하면은 내 권리가 보험사에 넘어갑니다. 내 권리는 자부담금 20만 원, 50만 원 그만큼만 딱 남아요. 그거 갖고 내가 소송하기가 낯간지럽죠. 그래서 진짜 백대용을 강하게 주장하려면 자차하지 말고요. 야, 너 니네 얼마까지 인정할 거야? 70대 30? 그래, 70% 먼저 줘. 가지급금으로 먼저 줘. 30%는 내 돈 낼게. 그렇게 하고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대 몇인지는 법원에 가보자. 가지급금으로 받으세요. 가지급금으로. 그 다음에 내 돈 30% 내고 그리고 소송하는 거예요. 내 차 망가진 거, 수리비 30% 내 돈 낸 거, 그리고 렌터카 비용, 그리고 나 일 못한 거, 나 위자료 그렇게 해서 3,100만 원 청구해서 직접 소송하는 게 그게 낫죠. 보험회사도 맡기면 열심히 하는 보험사 직원도 있지만 보험사 직원들이 성의가 없어요. 제가 100대 0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50대 50 판결 났대요. 그래서 우리 보험사에서 어떻게 했는지 자료 좀 보내봐봐라. 준비서면 안 냈을 것 같다. 준비서면을 상세히 써냈어야 되는데 보험사는 변호사 선임해갖고 준비서면을 상세히 써냈어요. 블랙박스 영상 캡처해갖고 거기다 이러이러하고 어쩌고저쩌고 자기는 유리한 쪽으로만 골라서요. 근데 우리는 소장 하나 딸랑 내고 그리고 준비서면 한 번도 안 냈어요. 준비서면 안 내면 집니다. 민사소송의 꽃은 준비서면이에요. 준비서면을 누가 잘 쓰냐? 그게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이요. 준비서면의 최강자예요. 준비서면. 준비서면 제가 미리 디자인해 놓잖아요. 자, 이거 이렇게 주장 이렇게 하고. 그리고 준비서면 주택은 변호사 쓴 거 딱 보고 아, 이거 잘 썼다. 근데 요건 빼고 요거 보완해라. 제가 시위 다 하고 준비서면을 잘 써 이기는 겁니다. 근데 준비서면 안 써 소장만 하나 달랑 내면 그건 뭐 100점 100패죠. 100대 0이 80대 20, 70대 30 나오는 이유가 준비서면을 제대로 안 써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소액사건은 준비서면 써낼 기회가 없어요. 한 번 재판하고 끝나니까. 그래서 미리 써내야 돼요. 안 써내면 판사 대충 봅니다. 보험사는 준비서면 상세히 써놔서 그것만 보고 그렇네. 원고 측은 안 써냈네. 피고는 써냈는데 그럼 써낸 쪽에 그쪽으로 기울어져서 판결을 하죠. 그래서 소액사건은 판결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제법에는 많이 보여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차 보험 처리하지 말고 내 돈 내고 처리하고 그리고 나중에 안 되면 뒤늦게 나중에 3년 이내에 자차 보험금 청구할 수 있어요. 나중에 해도 돼요. 지금 이 사건은 보험사끼리 분심이 같은 거면은 보험사끼리는 대물에 대해서만 하잖아요. 자차 보험 처리했던 거. 이 사건은 단독사고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저한테 이 사건에 대해서 이거 3,100만 원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요? 위자료 얼마로 할까요? 저는 처음에 뭣도 모르고 이렇게 답변 드렸어요. 3,100만 원을 하는 이유는 소액 사건으로가 아니라 단독 사건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3천만 원까지는 소가는 청구 금액을 소가라고 그럽니다. 소송 가액. 그 소액 사건 3천만 원까지 소가 3천만 원까지 소액 사건이에요. 3천만 원 넘어야 되는데 3천만 1원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3,100만 원을 해야 단독 사건으로 가는 겁니다. 소액 사건, 소액 담당 판사한테 재판받지 않고 단독 사건 판사한테 재판받기 위해서 3,100만 원을 하는 겁니다. 예. 그 이유는 변호사님께서 영상에 설명해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 구성이 궁금해서요. 혹시 찾아가 상담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요?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 사무실에 오셔도 안 만나드립니다. 제가 얼마나 바쁜데요. 상담료 100만 원 내시면 제가 만나드려요. 한 1시간 만나드릴게요. 그래도 저는 손해입니다.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저한테 1시간 만나시면 100만 원 내시겠어요? 오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유튜브에서 다 스스로 갖고 다 답변 드리잖아요. 사무실에 오셔도 안 만나드립니다. 구성은 3,100만 원 어떻게 할 것인지, 수리비 얼마 나오죠? 렌터카비 얼마 나오죠? 남는 걸 위자료로 메꾸는 거예요. 만약 사람도 다쳤으면 위자료 액수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라고 답변 드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글을 봤더니 분심이 같은 거래요. 이거 3,100만 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수리비가 얼마 나왔는지 수리비 중에서 수리비가 만약에 500만 원 나왔다.
500만 원 중에 70대 30이다. 그럼 저쪽에 70% 준다 그런다. 그럼 못 받는 150만 원만 달라고 소송하는 거예요. 아니면 분심이 자체를 갖다가 그냥 무시하고 처음부터 500만 원 다 달라고 하든가. 그러니까 청구했던 그 자체가 소액이에요. 분심이 같은 거는 3,100만 원은 전혀 딴 나라 얘기입니다. 보험사에 잘 싸우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보험사가 잘 싸우는지 아닌지를 감시하려면, 감독하고 감시하려면 내가 직접 그 소송에 들어가야 됩니다. 직접 그 소송에 들어가는 거. 나도 주전 선수는 아니고 보조 선수로 같이 운동장에 뛰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데 나는 우리가 원고면 원고 측으로 같이 뛰는 거예요. 옆에서 같이 뛰는 거예요. 이제 주심이 뛸 때 선심이 같이 뛰잖아요. 옵사했는지 아닌지 보려고요. 그런 식으로 나도 뛰는 거예요. 뛰면 나도 그 선수에 포함되는 거예요. 나도 그 재판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보조 참가입니다. 보조 참가를 해야 그래 법정에 가서 우리 보험사가 뭘 하는지 어떤 걸 하는지 그리고 전자소송할 때 딱 들어가면 무슨 서류를 했는지 그리고 서류 내용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보험사에서 소송을 잘 하라고 말로만 해서 좀 조금 불안하면 보조 참가를 직접 하십시오. 그리고 법원에 직접 가셔서 진행 사항을 보고 그리고 나도 하고 싶은 얘기를 판사한테 할 수 있고 근데 판사가 말을 안 들어줘요. 써내라 그래요. 그래서 준비 서면을 써내야 되는 겁니다.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셨겠죠? 제가 가끔 이 전문 용어가 좀 나오는데요. 소송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도 가끔 한 번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도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12시 다 됐는데요. 제가 이제 12시엔 출발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뿌듯하게 지금 다 했어요. 일 다 하고 몇 개 안 남았어요. 지금 현재 볼까요? 미답변 게시물, 자유 게시판 하나, 방송 제보 27개. 방송 제보는 금방 올라온 거예요. 오늘 올라온 거예요. 오늘 올라온 건 내일 답변할 겁니다. 이쪽에 부상사고 요거 간단한 거 갖고 간단한 거 몇 개 남았어요. 지금 현재 자유 게시판 하나 또 남았는데 자유 게시판 하나만 더 하고 이제 퇴근할 겁니다. 날마다 그날 올라온 거, 그날 또는 그 다음날 소화시키는 거. 그날 일어났다는 사고에 대해서 TV에서 9시 뉴스 8시에 나오듯이 저도 그날 올라온 거 그날 해결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날 못하면 그 다음날이라도 해결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렇게 신속하게 아주 라이브 생방송처럼 그렇게 한문철 TV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